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본능에 충실했던 자유인 최고의 남봉꾼 카사노바에 대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사노바란 이름은 바람둥이를 뜻하는 보통 명사로 통합니다. 1000명이 넘는 여인과 열정적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자신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던 그였던 만큼 그의 이름은 이제 바람둥이를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인정하듯이 그는 보통의 호색한만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이상의 교양과 재능과 탁월한 강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카사노바는 1725년 베네치아에서 연극 배우인 아버지와 구두 수선공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회고록 나의 인생 이야기에서 밝힌 바로는 파두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8세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졸업 후 칼라브리아에 있는 마르티라노 성당 주교 밑에서 신부 수업을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허름하고 조악한 시설, 형편없는 요리, 못생긴 여신도에 질려서 성직자의 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로마로 가는데 지금부터 40여 년간의 방랑이 시작됩니다. 1785년 보헤미안 발트슈타인 백작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회고록 집필에 몰두하기까지 유럽 전역을 돌며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물론 일을 한 이유는 자신의 여성 편력을 충족시킬 비용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 공간과 역할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기작가 스테판 츠바이스크가 거장의 세계라는 자신의 책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여제 에카테리나 2세에게는 달력개혁자와 박식한 천문학자로 등장하고 베네치아 공화국에서는 비단 염색을 위한 전문 기술자로 등장하고 스페인에서는 토지개혁자이자 식민지 개척자로 등장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요세프 2세 황제에게는 고리대금업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제출하고 프랑스 정부를 위해 주식을 사기도 했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포르투갈의 사신으로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볼로냐에서는 의학에 관한 소책자를 제작했고 드리스트에서는 폴란드 제국의 역사를 집필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방면에 걸친 그의 엄청난 재능 덕분이었습니다. 카사노바는 화학, 의학, 역사, 철학, 문학에 정통했고 점성술, 연검술, 마술에도 뛰어난 솜씨를 지녔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영어와 스페인어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무용, 펜싱, 승마, 카드놀이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보였습니다. 말년에는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는데 제목은 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카사노바의 회고록을 문학사상 불멸이라는 신전에 들어갈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능들을 집중하여 뭔가 이루어내는 것은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카사노바는 감각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대상은 물론 여자였고 쾌락이었습니다. 수녀와 고해성사실에서 관계를 갖기도 하고 모녀, 자매 등 금기된 양편의 혈육과도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으며 귀부인, 매춘부 등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종교 재판관의 정부와의 미래가 들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악명 높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피온비 지하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카사노바는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복역하다 목숨을 건 탈출 끝에 자유를 되찾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옥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대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정력이 하향세로 떨어지던 40 무렵부터였습니다. 육체적 매력도 돈도 떨어진 그를 좋아할 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이든 카사노바는 스파이 짓, 밀고자 짓 등을 전전하다가 보헤미아의 발트슈타인 백작의
개인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했습니다. 물론 회고록 집필의 목적은 인생에 대한 반성의 목적이 아니라 젊은 날의 기억을 더듬어 기록하면서 쾌락의 기억을 다시 맛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명한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카사노바의 독특한 인물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고문을 당해도 말하지 않을 자신의 치부를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아무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짓거렸다. 자기가 사기치다 실패한 일, 치욕과 성적 불능과 매독 등 그에게는 윤리적 관습적 관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도덕적 행동도 부도덕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부적으로 비도덕적인 인간이다. 그의 모든 결정은 그의 관절에서 나왔으며 이성, 논리, 윤리성에 절대 영향받지 않는다. 공자께서 카사노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를 짐승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카사노바이지만 우리 시대의 어떤 이들보다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번듯하게 도덕과 이성을 가졌다는 우리 시대 일부 사회지도층 가운데 명백한 술래죄나 승폭행, 독재 부역의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런 자기 변론만 늘어놓는 자들보다야 상큼하지 않습니까? 물론 카사노바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으로만 쾌락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솔직한 부분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역사 인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